네, 싱가포르 국제 미디어 센터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북미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이곳의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직 실무 협상이 진행 중인데요. 조금 전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 백악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레스 센터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간단한 내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CB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원칙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당근도 제시를 했습니다. 북한의 경제적인 기회를 가져다 주겠다. 또 비핵화는 북한의 밝은 미래를 약속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종의 당근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는데 좀 추상적이기는 합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보면요.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또 탄도미사일 역시 논의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강론에서 현재 진행 중인 사항들, 아직 합의를 보지 못한 사항들이 논의 중이라는 것을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에도 북미 정상회담이 매우 잘 준비되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CBID는 미국의 목표이고 또 북핵을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비핵화를 약속한다면 어떤 협상의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좀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그 폼페이오 발표 내용 어떻게 보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내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실무 협상을 지금 북한하고 미국이 지금 벌이고 있는데 정상회담을 앞두고 마지막 준비 상황을 마지막으로 브리핑하는 그런 기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언론들이 백악관에 제기하고 있는 궁금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사전에 답변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언론들은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준비가 잘 안 되고 있다. 네. 좀 이번 정상회담에 준비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어려움이 예상된다라고 하는 논평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그렇지 않다. 준비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특히 미국 언론들이 제기하는 것 중에 CVID, 완전하고 또 검증 가능하고 또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트럼프 대통령이 뭐 좀 양보를 하지 않을까. 네. 이런 우려를 많이 제기를 해왔습니다. 네. 최근에 특히 한 1-2주일 사이에 네. 그런 것들을 의식해서 폼페이오 장관은 CVID가 우리의 목표다라는 점을 아주 매우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북한을 염두에 둔 그런 메시지도 많이 말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인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고 북한의 안전 보장을 취할 용의가 있다. 라든가 비핵화는 북한의 밝은 미래를 위한 것이다. 네. 이런 식의 말들은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좀 유화적인 조치를 상응하는 조치를 할 의지가 있고 이것은 대통령의 의지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뭐 대체적으로 예상 가능한 얘기들을 했는데 네. 약간 예상을 벗어난 얘기들도 몇 개 있습니다. 네, 어떤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탄도미사일 논의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북한이 봤을 때는 비핵화라고 하는 기본 틀에서 약간 벗어나는 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위협, 이제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해서 제거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는데 그 위협에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들어 있습니다. 네. 이것을 이제 북한도 잘 알고 있죠. 예. 그래서 탄도미사일 전반에 대해서는 북한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있지만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해당하는 화성 14형이라든가 화성 15형, 또 조금 더 나아가서 화성 12형까지도 화성 12형은 중장거리 미사일에 해당합니다. 네. 이 세 가지 종류 또는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북한도 어느 정도 마음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오늘 또 공식적으로 탄도미사일 문제도 이번 논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폼페이오 장관이 확인을 했고요. 네. 또 하나 재미있는 부분은 북한이 이미 비핵화에 대해서 약속을 한 바가 있다라는 네. 부분을 굉장히 자신감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그동안 폼페이오 장관이 자기가 볼 때는 비핵화의 진정성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그런 형태로 말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북한이 이미 비핵화에 약속을 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강도 높은 그런 말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비핵화와 관련해서 양보하지 않을 것이고 네. 달성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 언론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신감 있는 논평을 했다. 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북한의 비핵화에 의지가 있다. 또 북한이 비핵화를 약속했다. 사실 이런 부분은요. 북한이 이제 내일 나올 합의문을 보면은 사실 저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그 전에 굳이 폼페이오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뭐 어떤 다른 목적도 같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지금 이 시간에 폼페이오 장관이 말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한 압박의 의미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김수정 기자 말씀하셨지만은 아직도 논의해야 될 세부 항목들이 있다라는 네.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 회담은 크게 총론 부분과 강론 부분은 나눠져 있습니다. 총론에서는 비핵화에 대해서 완전한 비핵화를 표현할 것이냐 말 것이냐. 북한에 대해서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보일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이제 총론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됐는데 네. 강론에 대해서는 시간을 포함한 로드맵이 정확하게 작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인데 이게 작성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 됐고 네. 그래서 많은 세부 사항을 논의해야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부분은 역시 지금 말한 대로 시간까지 포함된 그 강론 부분에 대해서 로드맵을 만드는 부분들은 좀 미진한 부분이 있고 네. 내일조차도 이것이 제대로 다 발표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고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 CVID라는 원칙을 강조했다는 것은 이제 미국이 기존의 입장에서 한 발도 조금도 물러설 수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했다는 의미에서는 채찍의 의미가 있겠고 북한의 경제적인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거는 좀 당근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에 미국에서 그동안 계속해서 했던 얘기거든요. 네.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시점, 그러니까 그 회담이 지금 뭐 얼마 남지 않지 않습니까? 그 시점에서 이런 얘기가 폼페이오 장관이 이제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에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실무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똑같이 하는 것인데 역시 폼페이오 장관도 역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도와서 하는 것인데 마지막 그 정상회담의 공동 합의문에 이제 미묘한 부분을 남겨놓고 네. 북한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양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네. 전달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을 쉽게 언론 용어로는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고요. 동시에 CVID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목표를 미국의 언론들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함으로써 네. CVID를 김정은 위원장이 수용을 하고 내일 나오게 될 공동 합의문에 그 부분이 들어가게 된다면 네. 이것은 성공이다 네. 라고 하는 지침을 이제 주면서 근데 이것은 사실은 2주일 전이나 3주일 전쯤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던 것과 비교하면 네. 약간은 분위기가 낮아진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대치를 약간 낮추는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내일 어떤 결과가 나와도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은 이미 예고한 대로 이것은 위대한 성과를 거뒀다. 대단히 큰 성공을 거둔 회담이었다라고 발표를 하기 위한 그러는 예비 작업을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영리하게 네.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아까도 약간 북한이 이미 비핵화를 의지를 약속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런 걸 엿볼 수가 있는데 CVID에 대해서는 거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80점 정도의 목표를 달성을 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가 됐는데도 미국 언론이 트럼프 대통령을 폄하한다면 그것은 미국 언론이 잘못하는 것이다. 네. 라고 하는 논리를 지금 염두에 두고 네. 미리 어떤 예비적인 토론을 한다. 이렇게 보면은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은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은 이렇게 회담을 앞두고 이제 회담의 결과가 나오면 어찌됐든 회담은 굉장히 잘 됐다 이러면 성과를 부각시키려고 할 텐데 사실 북한에서도 지금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싱가포르에 방문 중이라는 사실이라든지 네. 북미 회담을 예고한 것들을 보면은 북한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발표를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저도 조선중앙통신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를 방문을 했고 또 북미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고 네. 또 이런 것들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고 하는 큰 틀, 또 북미 관계에서 적대 관계를 청산을 하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로 가는 그런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을 이렇게 미리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 네. 상당히 굉장히 좀 전향적이다.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때 그렇다면은 내일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서 네. 상당히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게 아닌가 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고요. 동시에 미국이 북한에게 하듯이 북한도 미국에 대해서 이런 식의 전망을 북한 주민들에게 하고 있으니까 네. 미국이 거기에 걸맞는 대폭적인 양보를 해야 역시 된다라고 하는 압박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뭐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해서 서로가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실무 협상이 이렇게 팽팽하게 진행 중인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김정은 위원장도 지금 숙소에 머물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시시각각 보고를 받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말은 실무 협상이지만 사실상 정상회담의 전초전 성격이거든요. 이걸 위해서 두 정상이 이틀이나 먼저 이례적으로 이렇게 입국을 해서 정상회담 상황을 지켜보는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재미있는 건요. 두 사람의 숙소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실무 협상을 지휘하는 회담 본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걸어서는 10분 남짓 그리고 차로는 5분밖에 안 되는 거리입니다. 이 위치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서로의 요구를 최대한 관철시키기 위해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조금 일찍 입국을 했다. 이렇게 결국에는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는 어제 이 두 정상이 24시간 이상 빨리 온 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좀 해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실무 협상을 진두에서 지휘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두 번째로는 싱가포르 정부 당국에서 두 정상을 초청한 상태에서 국가 홍보를 최대한으로 하기 위해서 두 정상에게 좀 협조를 요청한 상황. 이제 말하자면은 이 두 정상의 이벤트를 위해서 경비가 한 161억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이것을 싱가포르 정부 당국이 다 부담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 속에서 국가 홍보를 위해서 나름대로 일정을 준비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현재까지로 봐서는 특별히 그런 일정은 보이지 않고 아직 저녁 만찬 일정은 남아있지만 아직까지 그런 일정은 특별히 보이지는 않고 있고 다만 두 정상이 성공적인 정상회담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진두지휘를 하는 협상을 직접 지휘하는 그런 상황에 좀 더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지금에 와서는 그런 판단을 좀 해야 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했어요. 맞습니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종전선언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두 정상이 회담을 지금 하루 앞두고 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논의했다라는 것이 갖는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로 와서 남북미가 3자 종전선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 이렇게 봤었는데 그 카드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로서는 그야말로 1%나 2% 정도의 가능성은 아직도 살아있다. 어제 정도, 그제 정도라면은 한 90%, 한 10%다 남지 않았다. 한 5%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이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오늘 정도 되니까 1%, 2%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40분 동안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적적인 성과를 또 기원한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도 있었고 또 북미 정상회담의 긍정적인 전망에 대해서 두 정상이 의견을 나눴다. 그리고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는데 정보 공유 차원에서 좀 의견을 나눴다. 이런 대화 내용을 청와대에서 이제 소개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도 종전선언에 대한 이런 토론을 두 정상이 전화통화를 했다 하는 것은 여전히 내일 중에 남북미 삼국 정상회담의 가능성은 살아있는 것으로 이런 것을 염두에 뒀나라고 하는 의심을 그런 당연한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다만 여전히 물리적으로는 어려운 거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일 오후 2시쯤에 싱가포르를 떠날 것이다라고 하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어제 있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최근에 좀 맞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내일 오후 2시에 떠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물리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 정도의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사실상 가능성이 크다로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고 가능성이 거의 여전히 없는 편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회담 역시 마지막까지 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실무 협상 내용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싱가포르 미디어 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